방광암 일반적인 암과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분은 여성분이셨고 방광에 굉장히 거대한 혹이 있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가 되게 컸습니다. 재보면은 거의 안녕하세요. 피메크 원장 정재준입니다. 이번에는 신장과 연결된 방광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암은 위치상 신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면 요관을 또로록 타고 내려가서 여기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이제 방광이고요. 방광은 역할이 많지 않아요.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 주머니에 모였다가 어느 정도 차면 요 의를 느끼게 되고 그럼 이제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면 오줌이 쭉 나오겠죠. 그 방광 주머니 안에 생기는 암을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CT가 조금 더 우수한 검사였는데 방광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도 충분히 진단을 해낼 수 있는 암입니다. 이 방광암도 신장암이랑 증상은 좀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방광 안에 상당히 진행돼서 그때 염증이 동반돼서 혈뇨가 나온다든지 빈뇨, 방광 조직들이 암 세포가 퍼지다 보면 딱딱해지니까 탄력이 잃게 되니까 이제 오줌이 많이 차질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줌이 자꾸 쉽게 나오고 잔뇨가 많이 남는 잔뇨감이랑 빈뇨 증상 가지고 방광암을 진단하는 건 쉽지는 않고 혈뇨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광암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초음파로 쉽게 좀 진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사만 하셨다면 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10년 전과 지금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5년 생존율로 한 70% 중반 정도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명에 한 78명 정도는 잘 치료가 되시고 끝까지 생존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 한 20%, 100명에 한 20명 정도는 이 방광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조기 방광암 같은 경우는 방광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하지만 수술 같은 경우 내시경 우리 있잖아요. 내시경 용종 절제하듯이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아주 쉽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뭐 배 열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초기에 발견하면 이렇게 쉽게 제거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방광암 일반적인 암과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장암이라든가 뭐 폐암이라든가 하면 그냥 잘라내고 끝이잖아요. 아물기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방광은 뭐죠? 오줌이 모였다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초기 진단을 놓치셔서 방광 전체를 다 제거해야 되는 진행성 방광암의 경우에는 방광이 없어지잖아요. 소변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광 주머니를 만들어줘서 요관을 이렇게 빼가지고 복부에다가 소변 주머니를 평생 달고 사셔야 돼요.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지. 하나 더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주머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소장을 이용해서 인공방광을 또 만들어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진행된 경우에는 또 불가능해요. 적절한 적응증이 있는 분만 인공방광 대체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변을 평생 주머니를 달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일찍 발견되면 되게 쉽지만 많이 진행된 경우에 발견되면 치료가 잘 되신다 하더라도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특히 큰 암이죠. 이 방광암 같은 경우 그럼 어떤 분들이 잘 생길까요? 뭔가 음식을 먹거나 뭔가를 섭취해서 이게 대부분 걸러내는 게 다 신장에서 걸러서 그게 오줌으로 나와가지고 방광에 모였다가 나올 텐데 그럼 그 오줌 성분에 나쁜 독소가 계속 쌓여 있다면 아무래도 방광암 위험도가 높아지겠죠. 제일 흔하게 노출되는 게 흡연. 흡연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방광암. 흡연 독소가 오줌으로 나와서 방광 주머니에 계속 저장돼 있다가 계속적인 자극이 일어나면 방광암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이 직업적, 화학적 물질 노출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인트공이라든가 반도체 업체 뭐 이런 데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은 노출이 많아지면서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광에 지속적인 데미지가 가해지면 아무래도 그 데미지 때문에 발암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래되는 지속적인 만성 방광염이 있을 때도 방광암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가 더 걸릴 확률이 높다고.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오랫동안 지속적인 만성 방광염 거의 여성분들한테 있습니다. 남자는 전립선이 1차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독소가 들어오는 것을 전립선이 막아주는데 여자든 전립선이 없어서 바로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 타고 들어가면서 만성 방광염이 여성분들한테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방광암의 기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영상을 보면서 방광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에 굉장히 젊은 분이셨습니다. 증상 없이 검진으로 이제 오셨고요. 검진 항목에 초음파가 있어서 방광 쪽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이 이제 신장 쪽이고요. 콩팥에 이제 물혹이 좀 있었고 쭉 내려보면 여기 방광, 이게 요만큼이 지금 방광이거든요. 이렇게 방광벽이 얇게 보이시죠? 이렇게 요만큼 한 2.2cm 크기로 폴립 형태, 폴립이 발견이 되셨고 이런 경우에 이제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 절제 하듯이 잘라내면 치료가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용종절제 같이 그냥 뭐 수술도 아니죠. 어디 시술이라고 해야죠. 배를 열거나 마취를 뭐 깊숙하게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거가 되고 치료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방광은 당연히 살릴 수가 있고 인공방광 같은 건 뭐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사례입니다. 치료를 잘 하시고 치료되셔서 다시 이제 흉내과에서 검진하면서 이제 3년 차를 맞게 되셨습니다. 이번에는 수술하고 이제 8년이 지나셨으니까 사실 1기로 수술하고 진단이 되셨고 방광암에서 벗어나신 분이죠. 매년 검진을 잘 하고 계시고요. 초음파를 보시면 처음 오셨을 때 당연히 증상이 있지 않으셨고요. 우연히 검진 초음파에서 이렇게 방광에 이렇게 혹 보이죠. 크기를 재보면 여기 이제 방광 이렇게 세모지게 잘 나온 데 있네요. 이만큼이 이제 방광벽입니다. 이렇게 재보면 크기가 뭐 해봤자 한 1cm, 1.2cm 이 정도 크기였네요. 이 정도 사이즈면 내시경을 통해서 잘라내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거고 자기 방광을 잘 사용하시면서 시술 자체만으로 치료가 끝났던 운 좋은 초기 케이스였습니다. 방광암은 나이와 상관없나요? 모든 암은 나이가 중요합니다. 이분은 여성분이셨고 방광에 굉장히 거대한 혹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방광벽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가 되게 컸습니다. 재보면 거의 5cm가 넘어요. 5cm 정도 되셔서 이분은 수술을 하셨고요. 다행히 방광은 살릴 수가 있어서 잘 치료가 되시고 크기에 비해서 조기로 진단이 되셔서 수술만으로 치료가 충분했고 완치가 잘 되셨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면 사실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수가 적게 나오셔서 굉장히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동안은 다 조기에 발견되셔가지고 증상이 없이 검진으로 이제 우연히 발견됐던 분들인데 이번 분은 조금 안타까운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분이었고요. 80세 이상의 여성분이셨습니다. 따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그동안은 자기가 요실금이 있었는데 좀 부끄러워서 말씀을 좀 못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뭐 요실금이 이 정도 나이에서는 조금씩 다 생기기 때문에 검사를 할지 말지를 좀 고민해봤는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단순 요실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증상이 심하신 거예요. 밤마다 기저귀를 갈아야 될 정도로 많은 양이 나왔고 계속 소변을 볼 때마다 그냥 줄줄 새는 정도의 증상으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병적인 소견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복부 CT를 시행했던 분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신장인데요. 뭔가 방광 오줌이 만들어져서 내려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서 반대쪽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인데요. 요 관이라고 해서 오줌 길이 완전히 다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수신증이라고 하고 이것만 봐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쭉 내려가 보니까 돌이라든가 종양 같은 게 생기면 당연히 막히겠죠. 그래서 돌 같은 거나 종양이 없는지 이 요관을 따라서 쭉 추이를 봤는데 관 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셨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서 쭉 타고 내려가 보면 요관이 굉장히 많이 끝까지 늘어나 있는 게 보이고요. 방광이 아예 완전 문드러졌어요. 다 아주 동그랗게 이쁘게 있어야 되는데 방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변질되면서 원래 까맣게 소변이 보이면서 이런 얇은 막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정상 방광이거든요. 이렇게 얇은 막이 있으면서 안에 어두운 색깔로 소변이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허옇게 이렇게 생긴 것들이 다 종괴입니다. 그러니까 방광벽이 굉장히 진행돼서 다 뒤틀어져 있고 종괴가 굉장히 거대하게 방광 전체를 뒤덮고 있는 상태셨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단순 고령에 의한 거였나요? 원인이 뭐였죠? 이분 같은 경우도 뭐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흡연을 하시거나 어디에 다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만성 방광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이 특히나 만성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 있고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오랜 동안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 그런 세포 변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됐는데 증상이 사실 생겼을 지가 꽤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딱하게 다 종괴화되면서 방광이 다 변했을 텐데 근데 아마도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요실금에 대한 약간 이 창피함도 있으시고 그래서 주변에 내색을 못하다가 검사를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로 혈류가 없었나요? 혈뇨도 있으셨어요. 근데 만성 방광염 같은 경우도 혈뇨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예전부터 조금씩 자주 나오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셨겠죠. 그럼 수술하신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이셔서 수술이 진행되기는 좀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방사선 치료나 이 정도를 하면서 완치 치료를 기대하진 않고 증상 완화 치료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야겠네요. 증상이 어쨌든 반복적이라고 하면 꼭 검사를 통해서 이것이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방광암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하면 내시경 시술로 딱 끝나서 너무 쉽게 치료되는 반면에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방광 전체를 잘라내고 인공방광을 대체수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특히 중요한 암입니다. 사실 증상이 생기기 전에 발견을 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기본 검사에 들어있지 않아요. 나라 국가 검사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 흡연을 하신다든지 화학 물질을 다루는 회사에 다니신다든지 만성 방광염이 있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반드시 1년마다 검사를 하시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2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반복적인 혈뇨랑 빈뇨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는 여성분들의 질환, 난소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